네, 이번 시간에는 표준 산업 분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사실 큰 틀에서는 한국 표준 산업 분류랑 한국 표준 직업 분류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직업을 기준으로 한 모듈화 같은 경우에는 직업 분류가 되는 것이고요. 생산 단위를 기준으로 하는 모듈화는 산업 분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한국 표준 산업 분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 표준 산업 분류 보기 전에요. 제2절 보면 한국 고용 직업 분류라고 있거든요. 한국 고용 직업 분류. 얘는요. 한국 표준 직업 분류라는 게 이제 통계청에서 나온 건데 통계청에서 이 한국 고용 직업 분류도 거의 비슷해요. 유사한 목적들을 가지고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 통계청의 한국 표준 직업 분류라는 것을 조금 더 보완해서 현장에 조금 더 적합하게 하고 이해하기 쉽게 만든 게 이 한국 고용 직업 분류라는 것이에요. 고용노동부의 산하 기관들에서 만들고 있고요. 정확히는 한국고용정보원이라는 곳에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면 내용은 그냥 한번 읽어 보시고요. 크게 뭐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 거기에 더 알아보기 개정 방향 및 원칙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한국 표준 직업 분류랑 크게 다르진 않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2번 한국 고용직업분류의 기준이요. 직능 유형이나 직능 수준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도 마찬가지고 한국 표준 직업분류랑 그다음에 세 번째 직업분류의 원칙으로서 포괄성과 배타성의 원칙을 둔다라는 점도 유사하죠. 됐습니다. 이 정도 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표준 산업분류 제3절 본격적으로 나오는데요. 음, 결, 결국에 우리가 이 산업이란 걸 정의를 일단 하고 그 이제 보면 산업이란 유사한 성질을 갖는 산업 활동에 주로 종사하는 생산 단위의 집합이라고 정의된대요. 뭔가의 유사한 것들끼리의 묶음이 산업이란 얘기죠, 결국에. 그다음에 산업 활동이란 각 생산 단위가 노동, 자본, 원료 등 자원을 투입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생산 또는 제공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정의된다. 산업 활동의 범위에는 영리적, 비영리적 활동 모두 포함되나 가정 내 가사 활동은 제외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예요. 산업 활동, 그다음에 이것의 정의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요. 실기예요. 그다음에 필기에서도 요런 것들을 다양하게 좀 조합을 해서 물어볼 여지들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 뭐 이제 산업 활동, 산업의 정의를 쓰시오. 그다음에 산업 활동의 정의를 쓰시오.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깐요. 기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보면 이제 산업이란 건 결국에 유사한 성질을 갖는 산업 활동이 주로 종사하는 생산 단위의 집합이라고 정의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산업 활동은 뭐래요? 산업 활동은 각 생산 단위가 노동, 자본, 원료 등 자원을 투입을 해서 재화 또는 서비스를 생산 또는 제공한 일련의 활동 과정이라고 정의된대요. 산업 활동의 범위에는 영리, 비영리 활동 모두 포함되나 가정 내 가사 활동은 제외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 위에서 직업을 어떻게 정의했죠? 직업을 유사한 직무들의 묶음이라고 그 직업을 정의를 했었죠. 산업은 뭐의 모음이에요? 뭐의 묶음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집은 버섯을 채취하러 다니고요. 그다음에 우리 집 옆에 옆집에 뭐 영식이네는 벌목을 해요, 벌목을. 우리 집 옆집 철수네는 이제 고로쇠 뭐 이런 수액 같은 걸 채취하러 다니고 또 그 옆집에 사는 영인네는 산에서 묘목을 키우는 일을 해요. 우리는 어떤 산업에 종사하고 있나요? 어떤 산업에 종사하고 있어요? 임업이죠, 임업. 즉 버섯을 생산하는 우리 집, 그다음에 뭐 목재를 생산하는 영식이네, 그다음에 철수네, 고로쇠 수액을 만든 철수네, 묘목을 만든 영이네, 이런 어떤 임야에서 무엇을 생산하는 비슷한 애들끼리 모아놓은 거죠. 이걸 모듈화한 게 산업 분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사한 애들끼리 모은 게 산업이고 이거를 모듈화해서 유형화한 것들이 산업 분류라는 거죠. 보면 그럼 산업 분류는 어떻게 쓰이느냐? 한국 표준 산업 분류는 생산 단위, 이건 뭐 지금 이해될 내용은 아니에요. 뭐 사업체 단위가 뭔지 기업체 단위가 뭔지는 뒤에 가서 봐야 되고요. 어쨌든 주로 수행하는 산업 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한 거래요. 생산 단위가 주로 수행하는 산업 활동을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돼요. 결국에 산업들을 비슷한 그 생산 활동을 하는 산업끼리 모은 걸 산업이라고 하고요. 얘네들의 어떤 얘네들 유형화한 것들이 산업 분류래요. 묶어서 유형화한 것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산업활동에 의한 통계 자료의 수집,
뭐 제표, 분석 등을 위한 활동 분류 및 범위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통계법에 기타 등등등등 이거 시험에 어떻게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위에서 직업 분류의 목적이 있었어요. 여기엔 산업 분류의 목적이 있었고요. 근데 산업 분류의 목적으로 틀린 것은 이런 식으로 물어본 다음에 뭐 직업의 어떤 것을 하기 위함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그렇죠? 산업 분류의 목적은 산업 활동에 의한 통계 자료의 수집, 뭐 분류, 분석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요. 됐습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넘어와서요. 분류 기준이요. 분류 기준. 보시면 이제 다시 한번 보면 이제 우리 집 우리 집 그리고 뭐 고르쇠 수액 채취한 영식이네, 뭐 철수네, 영이네 이런 애들이 뭐라고요? 각각 생산 단위라고요. 우리 집 영식이네, 철수네, 영이네 생산 단위. 이 생산 단위들이 산림 내에서의 어떤 생산과 채취라는 비슷한 애들끼리 묶어서 임업이라고 만들어낸 거죠. 임업, 임업. 이 비슷한 애들인지 여부를 또 판단을 해봐야 되잖아요. 아무렇게나 판단할 수 없다. 우리가 위에서 직업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직무들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서 하나로 묶는다라는 것을 할 때 아무렇게나 했어요? 아니면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묶었어요?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묶었잖아요. 그쵸? 그게 뭐예요? 직영기호였죠. 직영기호.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렇게나 묶을 수 없고 뭐다?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유사성을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첫 번째 산출물, 두 번째 투입물, 세 번째 일반적 결합 형태라고 해서 산투생이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산투생. 산출물, 투입물, 생산 단위 일반적 결합 형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얘는 중요합니다. 시험에 많이 나와요. 분류 기준, 유사성에 따라 유형하는데 그 분류 기준을 쓰시오. 이런 식의 실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필기에서도 다양하게 물어볼 여지들이 있으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산출물에 뭐가 있는지 보죠. 산출물의 물리적 구성 및 가공 단계, 수요처 어디서 필요로 하는가, 산출물의 기능 및 용도, 산출한 것들이 어떠한 기능을 하고 어떠한 용도를 가지는가. 두 번째, 투입물, 넣는 거요. 어떤 원재료를 넣는지, 어떤 공정을 가지는지, 어떤 기술을 가지는지, 어떤 시설을 가지는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생산활동이 어떻게 결합되는지에 따라서 유형화하고 유사성을 판단한다라는 거죠. 산투생 꼭 기억하세요. 이 세부 내용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실기 시험에 나온다고 한다면 그냥 이렇게 세 가지를 쓰라고 나올 수도 있고요. 이 양가로 1번, 양가로 2번에 있는 세부 항목들 있죠. 이걸 쓰라고 나올 수도 있으니까 얘는 기억을 해야 돼요. 산투생 크게 기억을 하고 세부 항목들을 그래도 기억하려고 노력하세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여기 보면 통계 단위라는 게 나옵니다. 통계 단위. 한번 볼게요. 양가로 1번 개념이요. 통계 단위란 생산 단위 활동, 뭐 영인의 철수네, 뭐 고로쇠 수액, 뭐 이런 애들에 대해 관해 통계 작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또는 분석할 대상이 되는 관찰 또는 분석 단위를 말한다. 관찰 단위는 산업 활동과 지리적 장소의 동질성, 의사결정의 자율성, 자료 수집의 가능성이 있는 생산 단위가 결정되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말이 너무 어렵죠, 그죠? 말이 너무 어렵고 어쨌든 이러한 것들은 생산활동과 장소의 동질성의 차이에 따라 통계 단위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조금 개념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해하기 좀 쉽게 그래도 얘기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뭐 대한전자라고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대한전자는요 서울에 본사가 있어요. 본사. 그 다음에 뭐 수원에 공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미에도 공장이 있어요. 그 다음에 대전에 AS 센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산에 영업소가 있어요. 이렇게 보통 구성이 되죠. 어떤 특히 이제 제조 관련된 회사를 보면 한 군데서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뭐 본사 두고 있고, 어디에 공장 두고 있고, 어디에 AS 센터 두고 있고, 어디에 영업소 두고 있고, 대부분의 사업체들이 이런 식이거든요.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결국에 산업 분류가 주로 이용되는 것은 어디예요? 다시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쨌든 간 산업 분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같은 것끼리 묶어서 유형화한 이 산업 분류 어디다 써먹을 건데요? 어디다 써먹을 건데요? 주로 이용되는 것은 보통 통계예요, 통계. 그죠? 또 이런 기사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어디 전북 지역 혹은 경북 지역 제조업에서 생산이 줄어서 전월 대비 3% 감소한 수치를 보였다. 이런 뉴스 기사들 엄청 많이 보시죠. 이때 3% 기준, 이3% 감소가 될 기준이 뭘로 할지를 통계 단위라고 해요. 통계 단위.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전자회사라고 하고 이렇게 서울 본사, 이제 수원 공장, 구미 공장, 대전 AS, 부산 영업소 이렇게 있을 때 이
전체를 다 합친 걸 뭐라고 할까요? 전체를 다 합친 걸 기업체 단위라고 해요. 기업체 단위. 그다음에 요 하나하나의 개별 단위를 기준으로 한 것을 사업체 단위라고 해요. 사업체 단위. 이걸 왜 기업체 단위, 사업체 단위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결국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조업의 동향 조사를 한대요. 제조업 동향 조사를 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 공장의 수출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계를 내보려고 해요. 수출 상황, 뭐 재고 상황, 설비 가동률 같은 걸 조사를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랬을 때 통계 단위로 기업체 전체 단위를 써야 돼요? 아니면 특정 공장인 사업체 단위를 써야 돼요? 우리 제조업체의 공장의 수출 상황 같은 걸 알려고 한다. 뭐라고요? 다시 제조업체의 공장의 재고 상황을 알려고 한다. 재고 상황에 대한 통계를 내보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공장이에요. 공장에 전체를 다 써야 돼요? 아니면 특정 공장 단위로 써야 돼요? 공장 단위, 즉 사업체 단위로 써야 되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사업체 단위로 공장의 사업체 단위 중에서 특정 공장의 수출 상황, 재고 상황, 설비 가동률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조사를 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기업 활동 조사를 위해서 기업 전체의 재무 건전성에 대한 통계를 내보고자 해요. 기업 뭐라고요? 다시 기업 전체 재무구조 건전성 조사를 한다고 할게요. 그러면 어떤 특정 영업소, AS 센터 이런 걸 기준으로 해요? 아니면 기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전체로 해서 재무 건전성 조사를 해야 돼요? 당연히 모두 기업체 단위, 이 전체인 기업체 단위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야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조사를 할지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어떤 조사를 할지에 따라서 통계 단위를 사업체 단위로 할지 기업체 단위로 할지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게 사업체 단위, 기업체 단위예요. 우리가 봤던 대부분의 통계, 뭐 뉴스에서 봤던 통계들 있죠. 이런 것들 보면 사업체 단위, 기업체 단위 이런 것들이 붙어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 두 가지가 가장 많이 쓰여요. 보시면 거기 구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 이상의 산업 활동을 하고 하나 이상의 장소에 있는 경우에는 뭐다? 결국에는 뭐 여러 가지 지역,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산업 활동.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뭐 수원에도 공장이 있고 하나 이상의 장소죠. 수원에도 있고 구미에도 있고 대전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었는데 하나를 넘어가는 그 전체적인 것. 그다음에 산업 활동도 이제 어디는 뭐 수리하고 어디는 본사고 어디는 공장이고 어디는 영업소고 이런 다양한 산업 활동들을 조합하면 뭐가 나와요? 기업체 단위라는 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단일 장소와 하나 이상의 산업 활동이 묶이면 지역 단위. 그다음에 단일 산업 활동과 하나 이상의 장소가 묶으면 활동 유형 단위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단일 산업 활동 그러니까 공장, 그다음에 단일 장소, 부산, 수원 이런 식으로 묶이면 사업체 단위 가장 세부적인 요게 나오게 된다고요. 이 기업체 단위와 사업체 단위 정도만 기억을 해두면 나머지 것들은 조합하시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요 정도 기억을 하자고요. 기업체 단위와 사업체 단위. 문제에 나오는 게 이제 기업체 단위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뭐 어떤 통계를 낼 때 가장 유용하게 사용되는 통계 단위라고 할 수 있어? 기업체 단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재무 건전성이라든지 이런 재무 관련 통계에 가장 유용하게 사용되는 것이 바로 뭐예요? 기업체 단위 통계예요. 기업체 단위 통계. 사업체 단위는요? 보면 양가로 2번 사업체 단위의 정의라고 되어 있어요. 사업체는 공장, 광산, 상점, 사무소 아까 본 것처럼 그렇죠? 뭐 부산 영업소, AS 센터 이런 식으로 산업활동과 지리적 장소의 양면에서 가장 동질성 있는 통계 단위요. 가장 동질성 있는 통계 단위. 생산 통계 작성에서 가장 적합한 통계 단위라고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다? 제조업의 뭐 어떤 공장의 뭐 재고율이라든지 이런 통계를 작성할 때 뭘 쓴다? 사업체 단위를 쓴다. 그 다음에 반면에 양가로 3번 기업체 단위 통계도 있다고요. 기업체 단위 통계는 뭐다? 한편 기업체 단위란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법적 또는 제도 단위의 최소 결합체로서 자원 배분에 관한 의사결정의 자율성을 갖고 있다. 기업체 단위는 하나 이상의 사업체로 구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체와 구분되며 여기가 중요해요. 재무 관련 통계 작성에 가장 유용한 단위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요게 필기 시험에 가끔 나옵니다. 양가로 2번과 양가로 3번 달달달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왜? 말이 너무 어렵고 그다음에 실기 시험에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 필기 시험에 나오는데 이렇게 어려운 말을 다 알 필요는 없어요. 제가 설명드린 그 정도만 그냥 이해하고 계시면 충분히 푸실 수 있는 문제들 위주로 나올 거예요. 됐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그럼 이제 결국에 통계 단위 산업이 뭔지, 통계 단위가 뭔지도 봤어요. 통계 단위가 뭔지도 봤고,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어떤 회사가 사업을 할 때 농업도 하고, 제조도 하고, 건설만 하고, 이렇게 딱 어떤 하나만 해서는 회사가 굴러갈 수는 없어요. 왜요?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부수적인 다양한 활동들이 붙을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는 딸기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재배하는 농업회사예요, 농업회사. 근데 부수적으로 못난이 딸기가 너무 많이 남아서 이거를 딸기잼으로 만들어서 제조업도 같이 해요. 그리고 딸기와 딸기잼을 만들기 위해서 단순히 이제 어떤 농부들만 고용을 해서 혹은 제조업 관련된 종사자들만 해서 회사를 굴릴 수가 있어요? 아니죠.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부가적인 뭐 구매팀, 회계팀, 인사팀, 자재팀 이런 지원 부서들도 존재하죠. 이렇게 구매, 회계, 인사와 같이 주된 활동과 부차적 활동을 지원하는 보조 활동들도 존재를 한다고요. 이런 것들이 다 묶여져 있어야 회사를 굴러가게 만들 수 있죠. 이런 것들에 관한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보면 양가로 1번 생산 단위 활동 형태, 생산 단위라는 것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는가, 이 딸기잼 회사는 어떻게 굴러가는가에 대한 설명이에요. 보시면 생산 단위 산업 활동은 주된 산업 활동, 당연히 주된 산업 활동은 뭐예요? 딸기를 재배하니까 딸기를 재배하는 농업이겠죠, 농업. 근데 부차적 산업 활동도 하죠. 뭐 했어요? 부수적으로 딸기잼 만드는 것도 했잖아요. 그다음에 보조적 활동, 인사, 재무, 회계 이런 것들이요.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합되어서 복합적으로 이루어진다. 주된 산업 활동이란 산업 활동이 복합 죄송해요. 산업 활동이 복합 형태로 이루어질 경우 생산재와 또는 제공된 서비스 중에서 부가가치액이 가장 큰 활동을 말한다. 주된 활동은 역시 부가가치액이 가장 큰 거예요. 딸기 만드는 거, 딸기 재배하는 거. 그다음에 부차적 산업 활동은 주된 산업 활동 이외의 재화 생산 및 서비스 제공 활동이요. 뭐예요? 딸기잼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이러한 주된 활동과 부차적 활동은 보조 활동의 지원 없이는 수행될 수 없으며 보조 활동에는 회계, 창고, 운송, 구매, 판매 촉진, 수리 활동 등이 포함된다. 이런 부수적인 것들이요. 됐습니다. 넘어가 보면 보조 활동은 모 생산 단위에서 사용되는 비내구재 또는 서비스를 제공한 활동으로서 생산 활동을 지원해 주기 위해 존재한다. 아까 말했던 뭐 인사팀, 회계팀, 구매팀 이런 이제 지원 부서들이요. 지원 부서들. 다음과 같은 활동 단위는 보조 활동으로 보아서는 안 되며 별개 활동으로 간주해야 된다. 이게 시험에 가끔 나오거든요. 필기랑 실기에 가끔 나와요. 그러니까 보조 활동의 유형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는 회계팀, 재무팀, 인사팀처럼 이렇게 순수하게 주된 활동, 그다음에 부수적 활동들을 보조하는 단위가 아니라 별개 활동 단위로 봐야 되는 애들이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면 고정자산을 구성하는 재화의 생산, 예를 들면 자기 계정을 위한 건설 활동을 하는 경우 이에 관한 별도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면 건설 활동으로 분류를 해라. 예를 들어서 우리 딸기 회사가 뭐 창고를 하나 짓기 위해서 별도로 이제 사업장 내에다가 창고를 하나 건설을 해요. 이랬을 때 이 건설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이용할 수 있으면 건설 활동으로 분류를 하래요. 걔는. 그 다음에 모 생산 단위에서 사용되는 재화나 서비스를 보조적으로 생산하더라도 그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대부분을 다른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 예를 들어 뭐 내가 딸기는 어디 뭐 농협 같은 데 납품을 하는데 전혀 딸기잼 같은 경우에는 전혀 다른 시장에 납품을 한대요. 이랬을 때 그건 별도로 본다. 그 다음에 모 생산 단위가 생산하는 생산품의 구성 부품이 되는 재화를 생산하는 경우, 예를 들어 모 생산 단위의 생산품을 포장하기 위한 캔, 상자 및 유사 제품 등을 생산 활동하는 경우, 뭐 우리 회사 과자를 만드는데 과자 포장지를 우리 같이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요. 그 다음에 연구개발 활동, 이렇게 해서 고모구연으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고모구연. 일단은 첫 번째 고정자산,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생산 단위,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성부품, 네 번째 연구 및 개발, 고모구연으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는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산업을 결정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에요. 결정을 하는 방법. 예, 좀 전에 본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섞여 있는 회사한테 물어보는 거죠. 니네 회사 뭐 하는 회사냐?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는가? 우리 회사는 딸기도 만들고 딸기잼도 만들고 여러 가지들이 섞여 있는데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는가? 니네 회사 뭐 하는 회사냐라고 했을 때 산업을 결정하는 거. 보면 생산 단위 산업 활동은 그 생산 단위가 수행하는 주된 활동의 종류에 따라 결정된다. 첫 번째, 주된 활동으로 결정한대요. 부가가치 크기가 가장 큰 거죠. 부가가치 크기가 가장 큰 거. 주된 산업 활동은 부가가치 크기에 따라 결정돼야 되나? 부가가치 측정이 어려운 경우 산출액에 의하여 결정된다. 우리 회사는 뭐 아까 딸기 회사 기준으로 주된 산업이 명확하잖아요. 그렇죠?
부가가치, 농업으로 인해서 딸기를 생산하는 게 가장 부가가치가 크니까 농업으로 결정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딸기 매출이 50억이고 딸기잼 매출도 50억이고 부가가치가 거의 비슷하다 이러면 딸기에 들어가는 이제 어떤 농업 종사자 뭐 이가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딸기 매출도 50억이고 딸기잼 매출도 50억이어서 거의 비슷비슷하다 부가가치가 이랬을 때 두 번째 어떻게 결정하는가? 그럴 경우에 상기의 원칙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죠, 지금. 주된 산업 결정이 어려운 경우 해당 활동의 종업원 수 및 노동 시간, 임금 등에 따라 결정을 한대요. 결국에는 이제 농업 종사자가 뭐 딸기 농업에 들어간 사람이 20명, 딸기잼에 들어가는 생산자가 15명이다. 이럴 경우에는 20명이 들어가는 농업을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네 번째, 계절적 업무. 계절에 따라 정기적으로 산업을 달리한 산업체의 경우에는 조사 시점에 경영하는 사업과 관계없이 조사 대상 기간 중 산출액이 많았던 활동에 의해 분류한다. 이게 필기에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실기에도 자주 나오는데 어쨌든 필기에 많이 나온다고 한다면 계절에 따라 정기적으로 산업을 달리한 사업체 경우에는 조사 시점에 경영하는 사업으로 산업을 결정한다라고 나와요. 틀린 거죠. 그렇죠? 어떻게 한다? 조사 대상 기간 중 산출액이 가장 많은 활동에 의해 분류하는 거예요. 조사 시점에 경영한 사업과 관련 없이 이거 잘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휴업 중 또는 자산을 청산 중인 사업체 내의 산업은 영업 중 또는 청산을 시작하기 이전 산업 활동에 의해 결정하며 설립 중인 사업체는 개시하는 산업 활동에 의해 결정한다. 따라 결정한다. 이렇게요. 이 네 가지 순서 기억하셔야 돼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에 엄청 많이 나와요. 필기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실기에서도 자주 물어보니까요. 첫 번째, 부가가치액의 크기에 따라 결정한다. 두 번째, 해당 활동에 투여되는 종업원 수 등에 따라 결정한다. 그 다음에 계절적 산업인 경우에는 뭐다? 계절적 산업인 경우에 조사 시점과 관련 없이 조사 대상 기간 중 산출액이 가장 많았던 거 기준. 그 다음에 휴업 중이거나 자산을 청산 중인 경우에는 영업 중 또는 청산을 시작하기 이전 산업 활동에 의해 결정되고 설립 중인 사업체는 개시하는 산업 활동에 따라 결정한다. 요 네 가지는요. 꼭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됐고요. 넘어와서 산업 분류 적용 원칙이에요. 적용 원칙.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본 건 뭐예요? 결국에 어떻게 주된 산업을 결정해 낼 것이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뭘 본 거예요. 그러니까 주된 산업을 결정하기는 주된 산업, 부차적 산업, 보조 활동 이런 것들을 공부를 했고 그다음에 산업의 주된 활동, 어떤 게 메인이 되는지에 대해서 주된 산업을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봤다고요. 그러면 이제 결국에 실질적으로 이 주된 산업 결정했고 이걸 분류하는 것을 볼 거예요. 산업분류 적용 원칙, 생산 단위는 산출물뿐만 아니라 투입물과 생산 공정 등을 함께 고려해요. 그들의 활동이 가장 정확하게 설명된 항목에 분류해야 된다. 가장 정확한 거를 설명된 항목에 분류해야 된다. 뭐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복합적 활동 단위는 우선 최상급 분류 단계를 결정하고 순차적으로 결정해야 된다. 얘도 어렵지 않죠. 됐고 그 다음에 산업활동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거 그 활동의 주된 활동에 따라 분류를 한다. 그 다음에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활동을 수행하는 단위는 동일한 산업활동을 자기 계정과 자기 책임하에서 생산하는 단위와 같은 항목에 분류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뭐 자동차 회사, 자동차 생산 회사에 하도급을 받았어요.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그럼 우리는 서비스를 제공한 거예요? 아니면 그 회사에 실질적으로 인력을 투입하니까 그 회사의 산업에 따라 결정되겠어요. 자동차 부품 생산 산업으로 분류가 돼야 돼요? 아니면은 뭐 서비스 이런 걸로 분류가 돼야 돼요? 그 자동차 부품 생산 회사로 분류를 하라 이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활동을 수행하는 단위는 동일한 산업을 자기 계정과 자기 책임 하에 생산하는 단위와 같은 항목에 분류해야 된다.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자기가 실질적인 생산 활동은 하지 않고 다른 계약업자에 의뢰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자기 계정으로 생산하게 하고 이를 자기 명의로 자기 책임 아래 판매하는 단위는 이들 재화의 서비스 자체를 직접 생산하는 단위와 동일한 산업 단위로 분류해야 된다. 다만 제조업의 경우 이들 이외의 제품 성능, 기능, 고안 및 디자인, 원료 구성 설계, 견문 제작 등의
중요한 역할하고 자기 계정으로 원재료를 제공해야 된다. 무슨 내용이냐면 방금 그걸 거꾸로 한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의류를 생산하고자 해요. 의류를 생산하고자 해서 의류 생산 공장에다 우리가 의뢰를 했어요. 의뢰를 했을 때 이때 우리의 산업을 뭘로 결정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어디로 분류를 해야 되는가의 문제예요. 어디로 분류를 해야 돼요? 우리가 단순히 도소매업이에요? 아니면 얘네한테 도급을 줘서 생산을 해서 납품을 받았기 때문에 제조업으로 분류해야 돼요? 큰 틀에서 봤을 때 뭐예요? 일정한 요건을 충족을 하면 뭘로 분류를 해야 된다? 제조업으로 분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제조업으로 분류를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우리가 어떤 제품의 성능이나 디자인 같은 걸 직접 고안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원재료를 그들에게 직접 줘서 우리가 납품을 받게 되면 우리는 뭐다? 도소매가 아니라 우린 제조로 분류를 한다고요. 근데 이 제조로 분류를 하냐 도소매로 분류를 하나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실제로 실무에 나와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그 어떤 표준 산업이 어디로 분류에 따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사업자 등록 같은 것도 달라지게 되고요. 그 사업자 등록에 따라서 어떤 뭐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없고 이런 것들도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그다음에 기타 등등등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더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마지막 두 개 생산 단위의 소유 형태 법적 조직 여기 있죠, 여기. 요만큼.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얘네들 정도만 읽어볼게요. 생산 단위의 소유 형태, 법적 조직의 형태 또는 운영 방식은 산업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기준은 경제활동 자체의 특징과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즉 동일 산업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법인 개인 사업자 또는 정부 기업, 외국계 기업 등 인지와 관계없이 동일한 산업으로 분류를 한다. 생산 단위 소유 형태 법적 조직이 뭐 예를 들어 정부가 운영하는 기업이든 법인이 운영을 하든 개인 사업자가 운영하든 개인 사업자가 제조업을 운영하나 정부가 제조업을 운영하나 이것에 따라서 달라진다고요? 달라지지 않는다고요. 그렇죠? 생산 단위 소유 형태 법적 조직 운영 방식은 산업 분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같은 제조업이잖아요. 결국에는 이들이 실질적으로 하는 게 누가 운영하는지에 따라서 바뀌지 않는다. 그다음에 공식적 생산물과 비공식적 생산물, 합법적 생산물과 불법적 생산물을 달리 구분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정도는 기억을 하자고요. 시험에는요, 여기에 전체적인 내용이 다 나오는데, 사실 필기시험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문제로 이해를 하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실기에. 산업분류의 적용 원칙 4가지 쓰시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처음부터 한 4가지 정도. 생산 단위 산출물뿐만 아니라 여기요. 요 정도 쓰시면 돼요. 생산 단위는 산출물뿐만 아니라 투입물과 생산 공정 고려해야 된다. 복합적 생산 단위는 최상급 분류 단계를 결정하고 그다음에 세세 분류 이렇게 결정해야 된다. 산업 활동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 주된 활동에 따라 분류해야 된다. 수수료 또는 계약 외의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뭐 자기 계정과 자기 책임 하에 생산하는 단위와 같은 항목에 분류해야 된다. 요 정도 4가지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뒤에 있는 건 밑에 있는 건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사실 좀 골치 아파요. 됐습니다. 넘어가서요. 여기 7번 분류 구조 및 부호 체계예요. 이게 실기에는 거의 안 나오고요. 필기 위주로 나오거든요. 필기 위주로. 근데 뭐 이걸 다 보기에는 사실 시간이 좀 아깝고 분류 구조 및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이렇게 5단계로 구성이 된다. 4단계로 구성이 된다라고 필기에 나온 경우가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5단계로 분류가 된다라는 점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이에요. 제일 마지막으로 넘어와서 여기요. 여기 소분류 이하 끝자리는 여기 먼저 볼게요. 여기 중분류 번호는 01부터 99까지 분류한대요. 근데 필기에 001부터 999까지 분류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죠? 체크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소분류 이하 모든 분류의 끝자리는 0부터 시작해서 9까지 끝나도록 했으며 뭐 9까지 해서 9는 기타 항목을 의미하며 앞에 명확하게 분류가 되어 남아있는 활동이 없는 경우에는 9 기타 항목이 필요 없는 경우들도 있다. 또한 각 분류 단계에서 더 이상 하위 분류가 세분화되지 않을 때 0을 사용한다. 0. 또 각 분류 단계에서 더 이상 하위 분류가 세분화되지 않을 땐 뭘 사용한다? 0을 사용한다.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3가지 정도만 기억을 하시고요. 이거 다 외우실 필요 없어요. 됐습니다. 그 정도 보고 넘어갈게요. 이 다음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직업 정보를 수집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어떤 공공적인 직업 정보들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조금만 쉬었다가 이어진도 나갈게요.